자, 지적 측량이라는 거 앞에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토지대장, 임야대장 같은 지적 공부를 만드는 과정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측량해야 되고요. 측량해야 될 것이고 측량하면 어떻다?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측량 결과도 또는 측량 성과도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다? 지적 공부에 지적 공부를 반영을 한다. 이걸 우리가 지적 공부의 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의 유형 등에 관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이런 개념이 있는데 기초 측량은 16회 때 구성이 되고 안 나오니까 신경 끄시고 있는 거나 잘해. 그래서 16회 때는 벌써 13년 전, 14년 전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기초 측량의 의미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측량 기사 이런 분들이 측량을 함에 있어서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 그래서 지적 삼각점 또는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런 것들이 지적 기준점이 된다. 그래서 이건 별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식이야. 마을이 하나가 있어. 그럼 산 꼭대기에 뭐가 있어? 지적 삼각점이 있다. 산 꼭대기에. 근데 이 동네가 넓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지적 삼각 보조점을 찍게 될 것이고 이거 겁나 넓은 동네다. 그럼 또 중간에 지적 도근점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위 세부 측량, 경계,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을 삼는 것을 지적 기준점에 관한 측량, 소위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세부 측량에 관한 내용을 다뤄지고 요걸 갖고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주제인데 외우셔야 돼. 이거 외우게 되면은 해볼만 하고요. 외우지 않으면 이제 아사리판이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7년 동안 3문제인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양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야. 이걸 갖고 쟁점을 삼아내셔야 돼. 그래서 힘이 들지만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주제. 자, 먼저 지금 이제 우리가 세부 측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종국적으로 뭘 한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런 측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똑바로 측량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검사 측량. 그래서 이 두 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들어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맥락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측량하고 검사 측량이 하나의 축이 될 것이고 그 외에 경계 등을 보기 위해서 한번 재미삼아 하는 측량을 가리켜서 지적 공부의 정리와 불필요한 상관이 없는 측량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 양이 좀 많은데 이복 확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야 했었나요? 그래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복 확제라고 해서 측량의 종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먼저 이동 측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된다. 다시 앞에서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이슈가 됐었고요. 그때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것들의 변화가 있으면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받아서 다만 예외적으로 직권에 따라서 조사 측량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 8개 항목이 있어요. 외우셔야 돼. 이거는 거의 구구단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는 게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토지 이동, 신규 등록. 바다를 메꿔서 최초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죠. 요거 얘기할 때 우리 지목할 때 공부했던 기억들 한번 되살려 보셔야 돼. 지목 파트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었죠. 육상에 어떤 어류 등을 키우기 위한 공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양어장. 해상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상이라고 그랬어요. 뭔 소린 거 아니? 바다에 있는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바다를 메꿨을 때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다. 바다를 메꿔서 최초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우리가 지목 중에서 임야라는 지목이 존재했었죠. 임야라는 지목은 임야 대장에 등록한 토지다. 나머지 27개 지목은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다라고 설명을 드렸어. 그래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 등 때문에 지목이 바뀌었을 때 그걸 토지 대장으로 옮겨서 적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토지 표시 항목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이유는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 임야 대장 같은 경우 축척이 3,000분의 1 또는 6,0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적도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에 등록한 토지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등 이렇게 축척 등이 바뀌니까 면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 지금 임야 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 대장으로 옮겨서 적는 것을 바로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할 간단하죠. 그래서 하나의 토지를 두 개로 쪼개는 거. 합병 간단하죠. 두 개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치는 거. 그리고 지적 공부에는 지목도 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었죠. 어디에서? 바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서 바로 면적, 이동 사유, 또 지목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지목은 자 어디에서 바로 지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도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것도 토지의 이동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소관청이라든가 또는 지금 자 토지 소유자 신청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이 요게 있어요.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도 이루어지게 되면 면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아까 우리가 부동산 종합 공부에 있어서 등록상 정정 관련해서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 공부의 내용 중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잘못 입력되거나 다르게 입력됐을 때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외울 때는 그냥 정정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등록 말소 이렇게 외우시면 될 텐데 어떤 토지가 바다로 되게 된다. 그러면 그걸 지적 공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록상의 말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분할과 합병과 지목 변경이라는 게 앞에 5가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되게 될 것이고 축척 변경 정정이라고 하는 거 등록상 말소라고 정정 말소 이렇게 그냥 끊어서 외우시면 돼. 이런 것들이 지적소관청 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바로 토지의 이동 종목이 되게 됩니다. 제일 유치한 문제 패턴. 자,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자 지목 변경이라는 것은 굳이 어떻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 지목 변경한다고 해서 토지에 분명히 표시 항목의 변화는 발생하지만은 지목이 변경이 됐다고 해서 지금 측량을 할 시력은 없잖아요. 면적은 그대로 있으니까 경계도 그대로 있으니까 합병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자, 두 개 토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게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간만 경계를 지우면 되는 거고 면적은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 파트를 가실 때는 이동이라는 개념,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 8개가 숙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걸 이제 숙달이 돼 있으면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게 몇 개가 나오거든요. 모두 60일 내에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이에요. 측량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이라는 거, 정정과 말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토지 이동 종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토지 이동 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측량을 해야 된다. 그러나 지목 변경이라든가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제일 유치한 문제 패턴이 지목 변경, 합병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복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자, 지적 공부에 복구할 때 두 가지가 있었죠. 지체 없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복구 관계 자료에는 측결 등등에서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 공부의 등본이라든가 혹은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이 바로 복구 자료에 해당이 된다. 이런 자료가 아예 없으면은 다 홀라당 다 타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으면 어떻다? 다시 측량을 해야 된다. 이 측량을 복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정상적인 과정에서 문제 터진 게 복구 측량이 하나가 될 테고 또 하나가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새롭게 토지의 선을 다 긋는 경우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은 두 군데서 이슈가 됐습니다. 바로 지번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출제 포인트.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어떤 방법? 겁나 복잡한 방법. 출제 포인트 준용한다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됐었죠. 자, 바로 행축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준용한다라고 해서 행정구역 변경, 지번 변경, 축척 변경 등은 어떻다? 바로 자, 이런 것은 소위 이름하여 바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거. 자,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것을 자, 좌표로 표시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불렀었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그런 것을 가리켜서 바로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뭐야?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동네 지적 공부 선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입력하는 과정. 이게 뭐가 된다? 지적 확정 측량. 밑그림 새로 그리는 거야. 자, 거의 비슷한 개념이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토지를 새롭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도시 개발 사업과 무관하게 자,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기 위한 측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지적이라고 하는 게 몇 년 전 자료이긴 한데요. 8% 정도가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치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론상 이렇게 도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성 활용해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이런 식의 측량 이렇게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어떻다? 소유권 이런 것들 경계가 명확해지게 된다. 실수가 줄어드는 거야. 위성에서 쏴서 체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이미 멀쩡한데 어떻다? 새롭게 그림을 다 그리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기 위한 측량을 가리켜서 지적 재조사 측량. 그래서 일단 크게 그림 가게 되면 이복 확제 이런 식으로 가십시다. 자, 토지 이동 측량이라고 하는 거, 복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이런 것들이 자, 지적 공부의 어떤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가리켜서 이복 확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복 확제, 이동 측량, 그다음 복구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해서 어려워. 근데 해야 돼. 이걸 하게 되면 문제가 지금 공간정보법 12문제 중에서 약 여기서 이제 몇 문제를 맞춰야 돼? 한 8문제를 맞춰야 돼. 이런 걸 외워주셔야 돼. 힘이 들긴 한데 해야 될 거. 자, 이게 이제 어디랑 같은 맥락이 되면 우리 공법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습니다. 자, 뭐가 있었냐면 건축법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고 해서 겁나 외울 거 많았었죠. 용도 분류라고 해서 뭐가 있었지?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이런 거 있었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그 양도 많고 외워지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 출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또 뭐가 있었냐면 위관 이윤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이게 뭐야? 기반 시설, 유발 개수라고 해서 얘도 7년 동안 4문제가 5문제가 구성이 됐으니까 사람 새끼라면 그걸 외워야지 정상적인 구조다. 내 구조다. 힘들어도 하셔야 돼. 이게 미치는 거야. 할 게 많은데 하면 그만큼 100% 답을 맞출 수 있는 게 위관 이윤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하는 거. 해서 걔에 비하면 여기를 나을 수도 있지. 이복 확제라고 해서 이동 측량, 복구 측량, 확정 측량, 그리고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 물론 지목 변경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었죠? 합병 등은 따로 이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량을 하게 되면 자, 이 측량의 지적 측량 수행자, 민간업자가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적 공부에 반영할 때 대뜸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야. 얘들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시 도지사, 지적소관청 등이 확인해보는 측량,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검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검사 측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데 별 문제가 없으면은 별 문제가 없다. 자, 지금 지적 측량 수행자가 했던 이복 확제 이런 측량이라든가 검사 측량 간에 다툼이 없다. 토지 소유자도 아무 시비를 걸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토지 측량 결과도를 만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지적 공부에 이 내용을 반영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자 측량 결과도가 지적 공부에 반영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측량이라고 해서 이건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토지의 표시 항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경계를 확인해 보기 위한 측량입니다.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이렇게 가야 되죠. 내 땅의 경계가 어딘지 눈대중으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경계가 진짜 경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경계를 보여달라. 경계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만드는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건물 짓기 전에 내 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측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경계 복원 측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 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바로 도면에 반드시 등록할 사항, 일반적인 등록사항이 뭐가 있었죠? 제축, 색치경, 지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제명, 축척, 색인도, 치치치, 그 다음에 지목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죠. 물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 또는 추가적으로 거리, 그 다음에 좌표, 그 다음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치치치라고 해서 건물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지적도의 표시가 되게 된다. 그랬을 때 그거 확인해 보는 측량이야. 건물의 위치, 지적도 이미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똑바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현황 측량. 논리 구조는 이런 식이야. 건물 짓기 전에 하는 측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경계 복원 측량.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이 도면에 다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때 그거 확인해 보는 측량을 뭐라 부른다? 지적 현황 측량. 있는 그대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뭐라고 한다? 바로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용어가 좀 새로워서 힘들어요. 이복 확제 일단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동 측량, 복구 측량,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재조사 측량이라고 해서 뉘앙스는 지금 이동 측량은 일반적인 측량을 얘기하고 복구,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은 기존에 있는 그림을 다 엎어버리고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가리켜서 이복 확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거 가지고 자 검사 측량 해보게 될 테고요.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의 정리와 관계가 없는 측량, 이게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용어가 되게 된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용어 자체가 다 새롭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가지고 용어가 어렵다. 누구는 용어가 쉽나? 그렇게 게으른 거지. 용어를 다 알면 다 내용을 아는 건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복 확제,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이 있을 테고요.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 두 가지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측량의 종류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7년 동안 3문제인가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 이거 공부하셔야 되고 힘든데 한 만큼 그대로 약발이 나와요. 이복 확제라고 하는 거. 물론 토지 이동 종목 8개 외우셔야 돼. 뒤에 나머지 항목을 해결할 때도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이복 확제 중에서 이동 측량형은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그 다음에 정정, 말소 이런 것들이 토지 이동 종목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진짜 공간정보법에서 양 많고 힘든 것 중에 하나 또는 단어 하나하나가 버거운 것이 바로 측량의 분류, 세부 측량의 분류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측량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살을 붙여볼까요? 자, 측량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부 측량의 과정. 자,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측량 의뢰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누구한테 지적 소관차,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포인트 아닌 거 외우셔야 돼. 자, 아닌 거 외우셔야 돼.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거, 의뢰할 수
없는 측량 두 가지죠. 바로 지적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이라는 것은 어떻다? 의뢰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적재조사 측량은요, 국가가 알아서 하는 측량입니다. 이미 자 지적도 임의도가 준비가 되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을 비치하고 싶을 때 국가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뭐가 된다? 지적재조사 측량. 저기요, 우리 땅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국가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어머 그러세요?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몇 년 전 데이터긴 한데 우리나라 8%밖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저거 중간중간에 예산이 남을 때마다 조금씩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저는 제가 데이터 찾다 보니까 포항과 울산에 뭐 국회의원 한 분이 자기 동네 지적재조사 측량 좀 해달라고, 경계점 좌표 등록 비치해달라고 뭐 탄원서 비슷하게 쓰더라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국회의원도 겁나 부탁을 해도 될까 말까 한 내용. 왜?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알아서 하는 거야, 국가가. 그러니까 개인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죠? 지금 이제 지적재조사 측량을 의뢰할 수 없다. 검사 측량은 아까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했을 때 이게 똑바로 측량의 날을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검사 측량. 이건 법에 따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개인이 의뢰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할 거에서 측량의 의뢰라고 하는 거 안 되는 거 두 가지. 국가가 하는 지적재조사 측량과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다. 29회 때 답이 됐던 주제고요. 자, 계획서 제출 나와 있죠.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게 된다. 제출 누구한테 한다고요? 지적소관청. 이것도 맨날 문제 구성할 때 시도지사에게, 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장난을 친다고. 다시 시도지사가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어디였어요? 바로 자,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어떻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까 우리가 지적공부의 보존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개 나오겠는데 그건 사이드 쟁점이니까 버려버리고 지금 포인트 되는 거,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측량 수행자가 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이거 보면 생각나는데 앞에서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게 뭐가 있었어요? 바로 수행계획, 지적측량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복구 자료가 아니다. 이건 앞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측량을 하게 되는 계획서이지 결과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슈. 첫 번째, 의뢰할 수 없는 거, 국가가 하는 지적재조사 측량이라든가 지자체가 하는 검사 측량이라는 것은 의뢰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슈, 지적측량 수행자 측량을 하고 싶으면 그 수행계획서 다음 날까지 바로 지적소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측량이 다 이루어졌어.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시험에 뭐 따져 물을 시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 성과를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바로 지적공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위 바로 검사 측량이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 근데 이미 본 것처럼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 게 두 개가 있었죠. 단순하게 경계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것은 굳이 검사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출제 포인트. 그럼 여기서만 이제 쟁점을 삼게 되면은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측량 의뢰할 수 없는 거, 국가 지자체가 하는 측량인 지적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검사 측량 의뢰할 수 없다. 두 번째,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고자 할 때 수행 계획서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세 번째 포인트,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자, 이 두 가지는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적 공부에 반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내 건물의 위치가 똑바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네 번째 쟁점이요, 어려운 거죠. 바로 측량 기간, 검사 기간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거의 최하 7년 동안 5문제인가 4문제가 구성이 되니까 물반 고기반 해도 넘어가는 만큼 많이 출제가 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걸 또 틀리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범주를 벗어나서 공부를 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상한 문제를 하나 찍어서 이게 답이 뭐냐라고 해서 보니까 모르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어요. 모르겠더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문제 자체가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뭐 문제를 못 푸는 내가 잘못이야? 그런 이상한 문제를 낸 새끼가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문제를 낸 새끼가 잘못인 거지. 왜냐면 제가 16년간의 데이터를 지금 한 100번 이상 반복을 하고 분석하고 끊임없이 외워왔다고. 그러면은 그걸 벗어나는 문제를 낸 새끼가 아주 나쁜 새끼인 거야. 그러면 수험생 수준도 질 떨어지는 거야. 문제를 보면 기출문제랑 전혀 말도 안 되게 트릭을 써서 시행 규칙에 있는 걸 토시를 바꿔치기 해서 틀리게 해놓고 이걸 푸시오 내는 새끼도 웃긴 새끼고, 그것도 맞췄다고 좋아하는 인간도 웃긴 인간이고, 잘 안 풀린다고 짜증나는 인간도 대가리가 나쁜 거야.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금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거기 시행규칙에 뭐가 있고 어떻게 토시가 있고 변수가 있고 이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것만 내도 수험생 거의 한 70% 80%가 손을 못 댄다고, 무너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제발 생각 좀 하지 말고 뭐 고민 좀 하지 마. 그게 떨어지지. 아니 그런 분들 다 떨어져요. 실력이 있다는 얘기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 분다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이런 쉬운 걸 놓쳐.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거야.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야. 그냥 중개사 시험 제가 그랬잖아요. 대충 내는 거라고. 대충 내는 거고, 그거 쫓아가기도 우리는 사실 양이 한 과목 한 과목은 양이 자 많지 않지만은 6개 과목이라는 과목 양 때문에 지쳐버린다고. 근데 자기 대가리 수준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이상한 엽기적인 문제 막 풀어보면서 맞췄다고 좋아하고 왜 떨어지냐고. 왜 그렇게 잘하는데. 진짜 많아요, 그게 진짜. 그래서 저 기분 나쁘다고, 대가리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건 대가리 나쁜 거예요.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만약에 중학교에 지구과학, 뭐 태양이 지구를 도냐, 지구가 태양을 도냐, 이러고 하면 딱 그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야지.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수준도 안 된 사람들이 쓸데없이 막 온갖 연구를 해. 왜? 몇 년씩 하니까 할 게 연구밖에 없는 거야. 몇 년씩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은 들으면 다 알아. 근데 직접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그래서 몇 개씩만 딱딱 끊어서 단어 단위로 끊어서 가셔야 돼. 이게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은 들으면 다 안 되니까 다 이해가 된다고. 근데 외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키워드 단위로 끊어 가셔야 될 거야. 아주 열을 받았어. 다시 측량기간, 검사기간. 자, 기간을 지적측량 수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하게 되면은 측량기간은 4분의 3, 검사기간은 얼마?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다시요. 아까 지적측량 의뢰한다고 그랬었죠? 자, 토지 소유자가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재조사 측량, 검사 측량을 제외한 측량을 의뢰한다고요. 그럼 이제 이게 돈 들어가거든.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야. 엄청 큰 돈 들어가요. 큰 돈 들어가니까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비용을 얼마나 할 거냐 등등등.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 등에 대해서 측량기간, 검사기간에서 총 기간을 합의를 했다라고 한번 치게 되면은 이때는 바로 측량기간은 전체 기간의 4분의 3이고 나머지 4분의 1을 누가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 측량 등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걸 낼 때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낸다고. 일찍 찬란하게. 그럼 이런 유치한 걸 다 맞추냐고. 아니요. 전국에 지금 수험생 20%, 80% 이상이 떨어진다니까. 꼭 이 문제를 떨어지고 북권 떨어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못해서 성적이 80%가 떨어진 이유가 뭐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대충 해서 그래.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합의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변수가 달라져요. 앞에서 우리 지적 기준점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마을이 있으면 그 동네 큰 산에 이제 지적 삼각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갖고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럼 지적 삼각 고조점이라는 걸 찍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라고요. 또는 지적 삼각 고조점과 부족함이 있어. 너무 넓어서 그럼 지적 도근점이라는 걸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볼까요? 지적 기준점 설치할 필요 없이 이렇게 된 경우 측량은 5일, 검사는 4일. 동네 이미 지적 기준점이 다 세팅이 돼 있어서 따로 이 추가로 지적 기준점을 만들 필요가 없이 바로 기존의 지적 기준점을 활용해서 측량을 하고 검사를 하고자 할 때 측량 5일, 검사 4일. 그러면 참 그 측량 기사 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직업 같아. 시골 같은 데 가고 맨날 그냥 한량처럼 이렇게 빈둥빈둥 하면서
5일씩이나 일을 해내요. 5일씩이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한 경우라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부족함이 있어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한다. 그 이제 한국말인데 욕 나오게 어려운 말이 나와 있어. 가볼까요?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그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이라고 돼 있죠? 콤마가 나와 있어. 4일을 어떻다? 가산한다. 이런 얘기야. 다시. 자, 협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협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협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 측량기간 5일, 그 다음에 검사기간 4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적 기준점을 설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이렇게 이제 간다고 치고, 지적 기준점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설치한 기준점이 15점 이하이다. 15개 점 이하로 설치를 했다. 측량하라고 하게 되면 이때 4일을 어떻다? 4일을 가산한다. 이 얘기는 플러스 한다는 얘기야. 그럼 측량기간 9일, 검사기간 8일 이런 논리구조가 돼. 그런데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4일에 라는 얘기는 여기 아까 4일 가산했었죠? 여기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라고 돼 있죠? 만약에 이론상 19점을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 15점 초과죠? 그러면 5일, 4일에다 각 4일씩을 가산하고 거기다 다시 어떻다? 1일을 가산을 하게 된다. 23점을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자 5일에 4일 여기다가 4일씩을 더하고 그리고 다시 4점마다 1을 가산하니까 2일을 가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한국말이야. 이게 법조문 그대로 카피해놓은 거예요. 시험에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이게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아니 개새끼들이 뭐라고 시부리는 거야 이게. 그럼 국어를 왜 이처럼 지랄처럼 해. 차라리 동그라미 1, 동그라미에서 15점 이하인 경우 9일 8일에 자 9일 8일을 한다. 또는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자 9일 8일에다 4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렇게 좀 편하게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뒤에서 문제 보시겠지만은 그냥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를 낼 때도 괄호 넣기로 각 날짜를 쳐 넣어 보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시험에 정확하게 이게 노출이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이거 막 계산해. 그럼 어떤 제일 엽기적인 인간들이 뭔지 아세요?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자 20점을 설치한다. 그러면 며칠로 계산하냐? 다시 갑시다.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가산한다고 했었죠? 15점을 초과하게 되면은 거기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다 1일을 가산한다. 그래서 19점이 되면 딱 떨어져. 그럼 이제 시중에 도라지 모의고사 이런 데 보면 20점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돼? 막 사람들이 생각을 해. 잠깐만 있어봐. 이거는 그러니까 9일에 8일에 그 다음에 4점 했으니까 10일에 9일에 한 점을 왜 더 찍어 지랄이야 짜증나게? 그럼 며칠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 지금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는 힘들겠지만은 일단 더 이렇게 수준 낮은 시험으로 출제위원들이 파악을 해. 그러니까 창의적인 문제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것만 물어본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는 유치하게 시험 문제를 내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해. 자기가 막 지금 청량을 하고 지랄이야. 쇼부 치고 있어. 청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0점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점을 더 찍으면 돼. 쓸모없어도 더 찍어. 복잡하니까. 날짜 맞추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돈 얘기라고. 돈 얘기. 본질은 돈 얘기라고. 하루가 가면 갈수록 누가 토지 소유자가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20점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23점 찍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죠?
아, 민간인이 어떻게 알아? 왜 세 점을 더 찍느냐, 기분 나쁘게.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 점만 찍고, 오후, 점심 먹을 때 퇴근할까? 그게 아니라고. 결국은 돈 얘기에 관한 부분이 본질이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요, 측량할 때 누가 지적 측량 수행자, 민간업자가 예를 들어서 15점 이하로 찍을 수 있어도 많이 찍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자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 뭐 그러냐고 그러지. 그러냐고 그러지. 비켜봐. 봐봐. 왜 기준점이 더 필요해? 필요 없구만. 2점 빼. 그래서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도 그렇게 가는 거고, 시험을 낼 때도 그냥 기계적으로 낸다고요. 기계적으로. 되게 단순하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 이런 이상한 뭐 경우의 수를 가지고 대가리를 굴린다고. 그건 대가리야. 머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수준에 맞춰서 놀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실력 겁나 없는데 중개업소 가면 개 작살나. 근데 상관없는 게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상인법 관련해서 온 동네 중개업자들이 다 회의를 했다고.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고. 모질이들 이렇게. 근데 거기 가서 괜히 잘난 척 안 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모질이들 이건 이렇게 법 해석해야 돼. 그러면 따당해. 재수없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돼.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지금 이게 그렇게 어려운 주제예요. 자, 지금 합의를 하면 측량기간 4분의 3, 검사기간 4분의 1. 너무 쉬워. 그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적기준점 설치하지 않게 되면 자, 그 5일에 4일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면 15점 이하일 때는 각 4일만 가산하면 끝나는 것이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4일 가산하고 초과하는 4점마다 다 1일을 가산을 하게 된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고 의미는 다 알지만 막상 괄호넣기 문제로 구성하면 만만치가 않은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측량기간, 검사기간에 관한 주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저 이어서 이제 검토할 게 자, 지적위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측량한 다음에 검사 측량해야 되거든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자, 측량을 한 다음에 시도지사 등이 뭘 한다고요? 검사 측량. 그래서 결과가 다 일치가 되게 되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결과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 있겠죠? 다툼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 단위에 두는 게 지방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국토부에 두는 것을 중앙지적위원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적부심사라는 개념이 나와요. 가볼까요? 자, 지적 측량 수행자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측량한 내용이 다르거나 또 토지 소유자가 그 측량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측량 결과물에 대해서 지방지적위원회에 뭘 한다? 적부심사라는 것을 청구를 하게 된다. 지방지적위원회는요, 점심 먹을 일 있으면 가면 안 돼. 지방지적위원회는 파티할 일 있어서 가도 안 돼.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한 가지 적부심사. 딸랑 하나만 합니다. 외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구성할 때 시험 문제니까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막 섞어 넣는다고. 적부심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 오직 적부심사 청구할 때만 지방지적위원회 가야 된다. 점심 먹을 일 있으면 여기는 절대 들리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 다음 편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 볼까요? 재심사라고 나와 있죠. 재심사 나와 있죠? 논리 구조가 뭐냐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적부심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국토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국토부에 있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이게 측량 결과, 검사 결과 등등등을 검토해서 누가 옳은 거냐를 판단을 주게 된다. 근데 중앙지적위원회는 그 외에 지금 재심사 외에도 몇 가지 일을 의결을 합니다. 몇 가지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야. 겁나 많은 일을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이라고.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적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을 뭐 심의 의결한다. 이런 식으로 흔들어 준다고. 아니,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한 가지 적부심사, 딱 한 가지만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외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재심사 등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재심사 외 각종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된다. 한 문제짜리라니까요. 좀 이따 문제 분석하면 최소 2년에 한 문제 구성을 막 대박으로 출제해버려. 아주 도배를 해버린다고.
해서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딸락 하나,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등을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될 게 축척변경위원회, 미리 땡겨서 외우는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정부 시도 단위에 뭘 한다? 지방지적위원회, 그다음에 시군구 지적소관청에 설치하게 되는 게 나중에 축척변경 관련해서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한다. 다시요. 국토부, 중앙정부에 뭘 두고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정부의 시도 단위에 지방지적위원회, 시군구 단위에 둘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축척변경위원회. 해서 뒤에 자세한 내용을 볼 텐데 시결청을 결정하는 게 뭐가 된다? 축척변경위원회.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성을 비교하는 게 구성이 된다고 시험 문제에 더럽게 막 섞어내. 해서 결국은 시결청,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상의 심의의결, 지번별 제곱미터 당 금액의 결정, 청산금 등의 결정, 이런 내용들 시결청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이거 전체 한 10년 동안 보면 한 6, 7문제, 7, 8문제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예요. 아주 도배하듯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이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를 비교하는 문제 냈었고요. 요 근래 문제는 요 두 개만 계속 비교를 했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럼 이제 낼 수 있는 게 바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사항,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 의결되는 게 있고요.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청산 얘기 따로 공부하십니다. 청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어떻다 결정하는 것이 바로 축척변경위원회. 해서 세트로 묶어서 가시게 되면 거의 한 문제 구성을 할 테고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잡다한 쟁점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이미 봤던 얘기죠. 자, 국토부의 중앙지적위원회 두고 시도 단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된다. 지방지적위원회 딸락하는 거 적부심사, 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등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위원이라고 하는 거, 위원수 지금 한 명, 자,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이거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포인트가 되지 않는데, 작년 문제에서 축척변경위원회 관련해서 출제 쟁점이 나왔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하겠고, 자, 임기 몇 년? 2년. 이거 따로 외우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임기는 무조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년. 어디든 2년이고, 딱 하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임원의 임기만 3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법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의 임기만 3년. 나머지 다 2년. 연임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연임할 수 있다. 연임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다? 연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사항을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 좀 이따 쟁점 설명 드릴 텐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죠. 아무것도 아닌데 공인중개사법에 있어 운영위원회, 여기서 나오는 자 중앙지적위원회 또 지방지적위원회. 자, 내용은 단순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자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회의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다 찬성을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게 툭툭 장난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 의결하게 된다. 요렇게. 요건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 항상 기본이고, 이건 답이 될 가능성은 낮은데 지문 속에 하나씩 숨어 있고 실수하기 좋은 파트가 이 파트. 그 다음에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 한번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얘기 보지 마시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며칠 내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의결서를 7일 이내 해서, 우리 통계적으로 그동안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적부심사 과정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요. 거의 안 나오니까. 이 적부심사 과정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자, 결론이 나오게 되면 어떻다? 7일 이내 통지. 요게 과거에 계속 구성이 되다가 최근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 이렇게 한번 함정을 파요.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게 뭐니까 의결서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는 게 며칠? 7일 이내. 그 다음에 회의는 개최 5일 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걸 갖고 숫자를 바꿔치기 해서, 하도 이 7일이 많이 나왔으니까 최근 문제에서 26회 때는
측량과 5일 전까지를 7일 전까지 해서 함정을 봤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지적 측량 등에 관한 주제. 잠시 끊었다가 이제 문제 가지고 쟁점 설명드리겠습니다.